얘야, 밥 먹었어? 잘 먹어야 힘을 쓴다. 진주에 놀러 와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그 순간 딱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구나. 서울이 답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곁으로 가야겠다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활동 중인 채식 요리 연구가이자 인플루언서, 최근엔 작가로 데뷔한 예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수식하는 단어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속 음식들은 직접 만든 친구들이고요. 평소 우리가 먹는 밥상에 비하면 조금 화려하죠? 이쯤에서 몇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친구 식당을 하는가 보다. 야, 젊은데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요. 근데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저 음식들은 평소 차려 먹는 집밥입니다. 네. 저는 좋게 말하면 네, 다채로움을 사랑하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실증을 잘 느껴서 매번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오. 네, 사진 속 음식들은 모두 채소가 주인공입니다. 보통 채소라고 하면 주인공을 빛내주는 단역 정도로 여겨지고는 해요. 밥상의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에 놓인 반찬 정도죠. 스테이크 옆에 이제 몇 가닥 놓인 가니쉬처럼요. 저는 비건, 그러니까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공장식 축산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된 후에 채식을 지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전 자연스레 채소로 요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또 글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채식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이야기로도 풀어내고 있는데요. 또 제 요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홍순 씨입니다. 저 이렇게 이제 밥상 보자기를 쓰고 웃을 줄 아는 귀여운 사람인데요. 저는 저 스스로를 홍순 씨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홍순 씨가 누구냐 약간 이런 마음이시겠죠? 지금 앞쪽에 앉아 계세요. 할머니 안녕. 네. 할머니가 쑥스럽다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귀엽고 홍순 씨는 저의 할머니이자 동시에 이 모든 요리의 숨은 주인공인 저의 스승님이세요.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네 싶으시죠? 사실 할머니는 이제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뭐 돌싱이 엄마, 뭐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로서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홍순 씨도 같은 마음이시고요. 그렇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홍순 씨의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낳고 서울에서 공부를 좀 더 이어가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걸 응원해 주시고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진주로 데려오셨어요. 그렇게 저는 조부모님의 손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고추장, 된장, 또 물론 청국장, 나물도 좋아했어요. 덕분에 아주 건강하고 편식의 편자도 모르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손녀 모드였고, 제가 홍순 씨의 제자로 되기로 한 본격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조부모님의 밑에 자랄 때 빼고 제가 주 활동을 하던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항상 어딘가 좀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뭐든지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꼈거든요. 스스로를 이제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제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뭘 할 때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는지
나를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교 비진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긴 시간으로 이제 레스토랑에 취업도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만의 길을 찾고 싶었지만 주변에선 이런 저를 걱정하며 빨리 그럴싸한 계획과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걱정은 굉장히 감사했지만 그런 조언들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네, 네. 이 전화기성 목소리입니다. 얘야, 밥 먹었어? 잘 먹어야 힘을 쓴다. 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침을 맞고 왔다. 그러니 너 밥 잘 챙겨 먹고, 알았지?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진주에 놀러 와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고 또 전화할게. 라는 전화였는데요. 이제 그날따라 예전 같지 않다는 할머니의 말이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 순간 딱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내 불안함을 채우려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구나. 서울이 답이 아니구나. 할머니의 곁으로 가야겠다라고요. 그렇게 2022년 이른 봄, 손녀는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겠다며 온갖 짐을 싸들고 막 오븐이랑 막 조미료 이런 거 다 싸들고 진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 키워놨더니 할머니랑 살겠다는 손녀, 게다가 채식이니 뭐니 본인을 스님이라고 생각하라는 손녀가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사랑이 많았던 할머니는 이제 손녀를 받아주어요. 어쩌겠어요. 당신의 요리가 좋다는데 해내고야 말겠다는데요. 저는 제가 할머니의 집으로 온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요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라고요. 맛있게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들 줄은 몰랐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양주라고 아시나요? 가양주는 대대로 그 집안만의 방식으로 이제 빚는 술을 말합니다. 옛날엔 김치를 담그듯 집마다 술을 담궈 먹었다고 해요. 장들도 같습니다. 집집마다 고유의 맛과 향이 달랐기에 그 다양성도 집에 수만큼 있었죠. 전 이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보이는 일기장이야. 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진짜 일기를 적는 기분으로 굉장히 혼자 적는 기분이었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운 맛을 기록해줘서 고맙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여기서 배워간다. 나도 우리 집 장맛을 배워가고 싶다. 라고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댓글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어졌거든요. 사랑만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특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요리를 욕심낸 적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요리는 묵은 소금, 간장, 그리고 매실액기스가 전부다 라고요. 예전에 요리할 때는 굉장히 값비싼 재료, 그리고 뭐 양념을 종류별로 갖추고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훌륭한 음식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하는 요리들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뭐 양념도 몇 가지 안 들어가, 그리고 조리 방법도 간단해. 거기서 이제 많은 걸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비워야 한다는 걸, 맛과 멋이 살아난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반질반질하게 다듬고 또 채워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내게 진짜 필요했던 건 비우는 일이었구나 라는 걸요. 이 외에도 저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법, 20년을 입어도 해지지 않는 옷 보관법, 그리고 40년이 지나도 튼튼한 대나무 장판 보관법처럼 헌법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법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입학한 곳은 할머니의 요리학교가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학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진주 중앙시장 근처에 잠깐 생겼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새벽시장 혹은 번개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들의 이름과 이제 손질법들을 배우고요. 새벽시장에 가기 위해 걷는 산책길과 골목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수다 속에서도 전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게 됩니다. 전 이런 지식과 지혜들이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나만의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태어난 김에 이제 책도 써보고 인터넷 화보 촬영도 해보고 칼럼도 연재해보고 방송에도 나가며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히 레시피나 사진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도 아는 이야기라서 그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절로 눈이 머무는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요즘 저는 할머니의 요리학교에 다니며 또 다른 꿈이 생겼는데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내가 사랑하는 진주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저 먹거리가 많고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 좋았던 진주의 매력을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뭐가 빠질 수 없죠? 음식이죠. 그러니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만들 거고요.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고 점자 메뉴판도 만들고 싶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처럼 머무를 수도 있고 동네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일 수 있는 마당도 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 좀 열심히 살긴 해야겠네요. 10년 뒤에 예아가 오늘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우주를 통틀어서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누군가를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은 소위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짓고 채워지고 갈라지고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불안하다는 건 그 선택으로 인해 내 삶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도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전 제 불안함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불안함이 나를 또 얼마나 변화시켜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머무르기보다는 기꺼이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며 다시 또 다시를 외치는 세상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의 레시피를 적어나가길 바랍니다. 전 홍순 씨의 요리학교에서 열심히 인생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머니의 손녀이자 제자인 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무공동에서 온 안영진 33살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홍순 씨께서 우연찮게 제 앞자리에 앉으셔서 네. 강연을 하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고 엄청 어머니께서도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셨는데 사실 질문은 저는 홍순 씨에게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여태까지 홍순 씨한테 되게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책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생각도 되게 바르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어떤 식으로 좀 전해주셨는지 홍순 씨가 작가님을 좀 칭찬을 한번 해보신다면 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얘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면은 잘 받아들이면서 지가 다 적어요. 적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또 내가 한 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러면 아 네가 참말로 잘하는구나 싶어요. 뭐든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탁 찍고 또 하는 모습을 다 적어가지고 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는 그렇게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세심하니 잘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잘했어요. 아주. 진짜 할머니 하트.